자, 다음 교재 44페이지 밑에 냉매의 표기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일단 밑에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 냉매를 표기할 때는 화학명을 그대로 쓰면 복잡하므로 국제표준화기구 ISO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번호를 부여하고 리프리저렌트의 앞글자를 따서 R 플러스 숫자의 형태로 표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교재 45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자, 냉매의 접두어. 자, 1번의 R은 냉매를 의미하고요. 2번 이제 CFC라는 거는 염소, 불소, 탄소만으로 구성된 냉매. 그리고 3번은 HCFC라고 해서 수소가 첨가됐고요. 그 다음에 4번의 HFC는 수소, 불소, 탄소만으로 구성된 냉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냉매 접두어에서는 그 2번이랑 3번의 ODP 수치가 적혀 있죠. CFC는 0.6에서 1, HCFC는 0.02에서 0.05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시험 문제에 한번 나왔었고요. 자, ODP라는 건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오존층 파괴 지수를 뜻해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일단 4번 인데요. 자, HFC라고 되어 있고요. 자, H는 수소. 자, F가 불소. 이제 C가 탄소인데요. 자, 제가 왜 4번에 특히 주목을 하냐면요. 자, 냉매의 번호는요. 수소와 불소, 탄소에 첨가된 양으로 표기를 합니다. 따라서 일단 4번 요게 좀 중요하고요. 자, HFC 라고 외우지 않고요. 저희는 자, 제가 암기할 때 약간 스토리를 좀 만들죠. 대파라고 외우시면 조금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자, 왜 대파냐? 일단 대자가 C, H랑 비슷합니다. 그리고 파, F 발음이에요. 그래서 CHF로 외웁니다. CHF로 외워요. 자, 왜 이렇게 하냐? 제가 단순히 그냥 뭐 웃기고 싶어서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고요. 자, R 플러스 숫자인데 이 숫자의 자리가 세 자리예요, 냉매가. 근데 이 순서가 탄소, 수소, 불소 순서입니다. 그래서 이 대파라고 외워주시면 조금 더 외우기가 쉬울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외워주시는데 여기에다가 한 가지 더 외우실 게 있습니다. 자, 대파에서 C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 H는 플러스 1, F는 그대로 가주시면 됩니다. 일정하게 점으로 할게요. 자, 요게 무슨 소리냐면요. 자, 밑에 5번에 숫자 부여 방법이 있죠. R-XYZ로 되어 있는데 자, X번 그러니까 냉매에서 100의 자리 숫자 여기는 탄소 원자에서 마이너스 1을 한대요. 그 숫자를 여기다 적습니다. 그리고 10의 자리 숫자는 수소에서 플러스 1을 한 숫자를 여기다 적습니다. 10의 자리는 1의 자리는 불소의 숫자를 그대로 적습니다. 원자수를. 그렇게 해서 냉매에 숫자가 부여가 되는데요. 일단 요거를 기본적으로 외워주셔야 돼요. 요 방법을. 그리고 이제 숫자, 냉매에 대한 숫자는 뒤에 이제 연습 문제나 이런 걸 나올 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의 냉매의 종류가 있는데요. 자, 일단 메탄계라고 하는데 이건 100단위 숫자고요. X가 0이 되므로 냉매 번호는 두 자리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탄소의 원자수는 하나가 되겠죠. 탄소의 원자가 하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을 해서 0이 되기 때문에 100의 자리 숫자는 0이 돼요. 그래서 메탄계 냉매 같은 경우는 냉매가 두 자리가 됩니다. 100의 자리는 빠진 게 되겠죠. 자, 그리고 교재 메탄 계열 구성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그림은 그냥 무시하셔도 돼요. 제가 그냥 부록으로 넣어드린 그림이고요. 자, 교재 46페이지로 넘어가서 에탄계 냉매가 나옵니다. 자, 에탄계 같은 경우는 100의 단위 숫자 X가 항상 1이 된대요.
여기가 1이 돼요. 그 소리는 탄소가 2개가 들어간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을 하면 1이 되기 때문에 1을 100의 자리 숫자에다가 적는 겁니다. 그리고 프로판계 같은 경우는 100단위 숫자 x가 항상 2가 되고요. 그리고 4번에 비공비 혼합 냉매가 나오고요. 자, 5번에는 공비 혼합 냉매가 나옵니다. 자, 이 두 개는 좀 중요한데요. 자, 비공비 혼합 냉매를 먼저 보면 100단위 숫자 x는 항상 4가 되고요. 4가 되고 땡땡 이렇게 됩니다. 자, 공비 혼합 냉매 같은 경우는 5 땡땡 해서 500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비공비 혼합 냉매 내용을 한번 보면요. 2개 이상의 냉매가 혼합되어 각각 개별적인 성격을 띠어 증발 및 응축 과정에서 조성비가 변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공비 혼합 냉매 같은 경우는 서로 다른 2개의 냉매를 혼합하였는데도 증발 또는 응축 과정에서 기체와 액체의 성분비가 변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따라서 비공비 혼합 냉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저희가 사용하는 400번대 냉매 같은 경우는 냉동기에다가 냉매를 주입할 때 기체로 넣으시면 안 돼요. 자, 이렇게 냉매통이 있습니다. 이렇게 손잡이가 있겠죠. 포트가 있는데 안에 액으로도 차 있고 위에 기체로도 좀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공비 혼합 냉매라는 것은 이 가스의 비중 같은 게 서로 많이 달라요. 어떤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가벼운 건 위에 뜨고 무거운 건 밑으로 가라앉게 됩니다. 그래서 기체로 넣게 되면 물론 냉매 한 통을 다 넣으실 거면 기체로 넣든 액체로 넣든 상관없어요. 근데 다 넣지 않고 뭐 반만 넣는다거나 3분의 2만 넣는다거나 그렇게 하실 거면 기체로 넣으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조성비가 변해가지고 가벼운 냉매가 먼저 들어가서 이 냉매의 특성에 맞는 냉동 능력을 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뒤집어서 액으로 주입을 하셔야 액체 상태에서는 모든 냉매가 조성비가 변하지 않고 다 섞여 있습니다. 액체 상태라서. 그래서 액체로 넣어야 되고요. 근데 사실 400번대 냉매가 비공비이긴 한데 냉매에 따라서 공비에 가까운 비공비도 있기는 해요. 근데 그건 나중에 실무를 하실 때 그냥 차근차근 배우셔도 되고요. 일단은 이론으로 배우셔야 될 것 같아서 일단 비공비 혼합 냉매는 혼합 냉매긴 하지만 서로 혼합된 냉매가 서로 비중이나 뭐 다른 특징들이 틀리기 때문에 증발이나 응축 과정에서 조성비가 변하기 때문에 이제 액으로 주입을 해야 한다라는 걸 아셔야 되고요. 공비 혼합 냉매라는 거는 똑같이 혼합 냉매지만 조성비가 변하지 않아요. 비슷한 것들끼리 혼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뭐 기체로 넣으셔도 되고 액체로 넣으셔도 되고 요건 선택 사항입니다. 기체든 액체든 모두 가능한 게 공비 혼합 냉매예요. 다음 6번의 유기화합물 냉매는 6번으로 시작하고 무기화합물은 7번, 불포화 유기화합물은 100번대로 시작하여 100단위 이하는 할로카본 냉매의 표기법을 따른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냉매의 종류에 따라서 표기 방법이 있기는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비공비와 공비 이 정도는 좀 알아주셔야 되고요. 자, 다음 교재 47페이지 같은 경우는 메탄계와 에탄계가 나와 있는데 이건 불호기예요. 각 냉매에 따른 화학기호를 제가 넣은 거고요. 요거는 참조를 해보셔가지고 한번 읽어보셔도 돼요. 자, 여기에서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R22 하나 예제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자, CH, CL 그 다음 F2예요. 그쵸? 자, 여기서 대파 찾습니다. C, H, F. 자, 염소는 빠져요. 오로지 대파 CHF로만 따집니다.
자, 100의 자리 숫자. 자, 여기에서 마이너스 1, 탄소는 마이너스 1을 합니다. 자, 탄소 하나죠. 따라서 0이 됩니다. H 하나죠. H는 플러스 1을 합니다. H 수소가 하나기 때문에 2가 되겠죠. 다음 F 불소입니다. 불소 같은 경우는 그대로 불소는 2개가 첨가되어 있죠. 따라서 2 0은 제외하고 앞에 R 표기를 해서 R22라고 표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교재 48페이지에서도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자, R134라는 냉매가 있는데요. 자, 18번에 R134가 있습니다. 화학기호를 보면 CH2, F, 또 CF3 이렇게 되어 있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CHF인데요. 일단 R이 붙고요. 자, C 하나, 두 개. C가 두 개가 있죠. 자, 그러면 C 같은 경우 마이너스 1을 해야 되기 때문에 C는 1이 됩니다. 그쵸? H 같은 경우는 여기 H2가 있고 더 없네요. H는 2. H는 플러스 1을 합니다. 따라서 두 개이기 때문에 플러스 1을 해서 3이 됩니다. 그 다음에 F, 불소 같은 경우는 그대로죠. 근데 여기에 불소 하나, 그리고 뒤에 또 불소 3개가 있죠. 합치면 4개. 불소가 4개이기 때문에 4. 그래서 R134라는 냉매가 주어집니다. 일단 냉매 번호는 이런 식으로 주어지는 거고요. 자, 비공비 혼합 냉매 같은 경우는 어떤 냉매가 섞였는지 적혀 있고 그 뒤에는 혼합 비율, 퍼센테이지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부록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다음 교재 49번 맨 아래 냉매의 특성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암모니아인데요.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NH3가 화학 기호예요. 암모니아는 화학 기호로 NH3를 쓰고요. 자, 냉매를 표기할 때는 R717 이라는 번호를 표기를 합니다. 이게 암모니아고요. 자, 냉매 특성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번에 가연성, 폭발성, 독성, 악취가 있다. 안 좋은 건 다 갖고 있습니다. 불도 잘 붙고 폭발도 쉽고 독성이 있고 냄새도 안 좋아요. 자, 다음 2번 대기압하에서 비등점은 마이너스 33.3도씨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비등점은 이제 끊는 점 해서 33.3도 마이너스 영하 33.3도에서 이제 끓기 시작하고요. 3번의 응고점, 어는 점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77.7도씨. 따라서 이제 암모니아를 쓰게 되면 마이너스 70도대 온도까지도 얻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비열비가 1.313으로 토출 온도가 높으므로 워터 자켓을 설치하여 실린더를 순행각시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4번 같은 경우는 내용 좀 중요하고요. 비열비가 1.313인 거 외우시고, 자, 토출 온도가 높으므로 워터 자켓을 사용한대요. 자, 워터 자켓. 워터가 물이고 자켓은 그냥 주머니 같은 거라서, 자, 그냥 압축기가 있다고 쳐요. 근데 압축기가 열이 너무 높아요. T 온도가 너무 높아요. 그러면 그냥 이런 통 안에 담가요. 그 다음에 차가운 물을 담급니다. 그러면 이 물에 의해서 압축기 열이 식겠죠. 요게 워터 자켓이에요. 그냥. 자, 또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도 중요합니다. 동이나 동합금을 부식시키므로 강관을 사용한다. 그러니까 암모니아로 냉동기를 만들 때 배관은 동으로 하면 안 되고 강관을 사용해야 되고요. 자, 6번도 중요합니다. 수분이 냉매의 1% 용해될 때마다 증발 온도가 0.5도씩 증가한다. 요거 중요하고요. 다음에 7번 기준 냉동 사이클에서 냉동 효과가 가장 좋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8번 절연 내력이 적고 절연물을 침식시키므로 밀폐형 압축기에는 사용이 불가하다 라고 되어 있고요. 9번에 윤활유와 용해되지 않는다, 섞이지 않는다는 거고요.
자, 10번 유타객 현상이 생긴다. 자, 유타객 같은 경우는 에멀전이라고도 합니다. 에멀전 현상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밑에 내용 보시면 암모니아 냉동기에 수분이 함유돼서 암모니아하고 용해가 되면, 자, 섞이면 수산화 암모늄이 생성되어 윤활유를 미립자로 분리시켜 우윳빛으로 변색시키는 현상이 일어나며 윤활유 기능이 저하된다. 자, 그냥 어떤 현상에 의해서 암모니아에 물이 들어가서 암모니아와 섞이게 되면 그냥 오일이 우윳빛깔을 낸대요. 그래서 윤활유의 역할이 안 좋아진대요. 그러니까 냉동기에 안 좋은 역할을 미치는 거예요. 그게 유타객, 에멀전 현상이다 라고 그냥 외워주시면 되고요. 밑에 워터 자켓 설명이 나와 있네요. 네, 비열비가 커서 토출 온도가 높으므로 냉각수를 이용하여 실린더 상부에 열을 식힌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암모니아 특징에서 중요한 건 4번, 5번, 6번, 10번 요 정도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나머지도 알고 계시면 좋긴 하지만 특히 4, 5, 6, 10번 더 신중하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2번에 프레온 나옵니다. 자, 프레온 냉매 같은 경우는 독성이나 악취가 없습니다. 그리고 불연성, 불이 잘 안 붙고요. 3번에 800도씨 이상의 고온에 접촉되면 맹독성 가스인 포스겐을 발생시킨다. 프레온 가스 자체에서는 정말 안전하고 독성도 없고 악취가 없지만 이게 불에 다 버리면요, 그걸 숨 쉬다가 코에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코를 찌릅니다. 그리고 뇌가 찡해요. 엄청 안 좋습니다. 그래서 맹독성 가스로 변하고요. 마그네슘 및 마그네슘을 2% 함유하고 있는 알루미늄 합금을 부식시킨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4번. 이건 외워주셔야 돼요. 문제에서도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5번도 문제에 나왔었는데 전열이 불량하여 핀을 부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핀이라는 건요, 자, 냉매 배관이 자, 뭐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로 순환을 한다고 쳐요. 자, 그럼 공기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공기가 사실 이 동그란 어떤 동간의 면적을 이렇게 지나죠. 그럼 실제로 열기환을 하는 건 한 요 정도입니다. 요 정도는 손해를 봐요. 그쵸? 자, 그럼 여기서 이 열기환을 할 때 면적을 넓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핀 틈에다가 네모나게 이렇게 네모난 핀을 심어요. 여러 개를. 그러면서 이 핀에는 당연히 구멍이 뚫려 있어가지고 배관이 통과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판은 뭐 이런 식으로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래서 뭐 배관이 들어갔다가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동관은 이 핀에 부착이 되고 이 핀 자체는 동관의 열을 전도를 통해서 점점 이렇게 판 전체에다가 열을 전도시켜요. 그럼 바람이 이 판 사이를 지나갈 때, 이 판 사이를 지나갈 때 이 판과도 열교환을 하겠죠. 그러면서 열교환할 수 있는 면적을 늘려주는 거예요. 그게 핀이고요. 자, 이런 실무 사진은 제가 네이버 카페에다 올려놓을 테니까요. 자료실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6번에 무색 무취로 누설 시 발견이 어렵다. 냄새도 잘 안 나고요. 색도 없어요. 투명해요. 그래서 누설될 때 발견이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7번 전기적 절연 내력이 크므로 밀폐형 압축기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8번 수분과는 용해되지 않는다. 섞이지 않는다 되어 있고요. 다음 교재 51페이지 보시면 이제 프레온 냉동장치에서 현상으로 나오는데요. 일단 프레온 특징에서 4번, 5번에서 문제가 나왔었기 때문에 특히 중요하게 좀 외워주시고 나머지도
외워주시면 좋기는 한데 특히 4번, 5번 더 잘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교재 51번에 프레온 냉동 장치에서의 현상. 자, 1번에 오일 포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읽어보면 압축기가 정지하는 동안 기체 냉매는 응축되어, 자, 통이 있는데요. 압축기, 오일이 고여있는 통이 있습니다. 그냥 오일이라고 쳐요. 자, 이 상태에서 압축기가 정지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에 기체 냉매가 있었을 텐데 이 기체 냉매가 온도가 식으면서 응축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액상태로 오일과 섞여요. 이렇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냉매와 오일이 있다고 쳐요. 섞여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압축기가 돕니다. 그러면 오일이 증발을 하면서 얘가 오일이고 뭐 밑에 냉매가 있었다고 치면 밑에 있던 냉매가 위에 있는 오일을 치고 올라옵니다. 증발을 하면서. 자, 그런 압력이 이제 이 크랭크 케이스의 압력은 급격하게 낮아지면서 냉매가 오일을 치고 올라가기도 하고요. 서로 분리가 되면서 냉매가 여기서 막 거품을 일으켜요. 이게 오일 포밍 현상입니다. 거품이 일어나는 현상. 그래서 냉매가 급격히 분리되어 유면이 약동하면서 거품이 일어나는 현상으로 방지 대책으로는 압축기 정지 시 오일 히터를 가동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런 오일 포밍이 일어나면 또 뭐가 안 좋냐면요. 자, 이제 압축기가 가동을 할 때 압력이 떨어지면서 냉매가 토출이 되죠. 그러면 오일을 갖고 올라갑니다. 오일을 많이 갖고 올라가게 되면 오일이 쭉 빨려요. 그러면 실린더 내로 오일이 과다하게 투입이 돼버리면 압축기가 오일 압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또 실린더가 깨지겠죠. 오일은 액체 상태니까요. 그래서 이런 현상을 없애려면 압축기가 기동을 안 할 때는 안에다가 히터를 이렇게 심어 놓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220 전원 딱 넣어주면 압축기가 정지할 때는 여기서 열이 발생되면서 오일은 따뜻해지고요. 냉매는 이 히터의 열 때문에 증발을 해서 계속 기체 상태로 남습니다. 여기가 계속 따뜻하니까. 따라서 다시 압축기가 재기동을 하더라도 오일은 출렁출렁거리다가 그냥 조금씩 실린더로 들어가게 되고 기체로 남아있던 냉매는 이제 토출이 되는 거죠. 압축을 해서. 자, 이제 이런 거품이 일어나는 현상을 그래서 오일 포밍이라고 하고요. 자, 그래서 밑에 2번에 오일 해머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내용을 읽어보면, 자, 오일 포밍 현상이 일어나면 냉매는 다량의 오일과 함께 실린더로 유입되는데 오일은 비압축성이므로 실린더 헤드에서 충격음이 발생한다. 장시간 반복되면 압축기 기관이 파손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오일 포밍이 일어나게 되면 결국 냉매가 오일 갖고 올라가서 압축기를 파손시키는 원인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3번 동부착 현상. 프레온 냉동장치에 수분이 침투되어 냉매와 작용하여 산이 생성되어 동을 침식시키는 현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렇게 배관이 있습니다. 냉매가 흐르는데요. 만약에 냉매가 흐르는데 여기에 어떤 물이 있어요. 근데 요런 데서 만약에 탁 붙었어요, 물이. 냉매랑 만나다가 너무 차가워서 요런 데서 딱 달라붙었어요. 그럼 요런 데서 이제 산이 발생됩니다. 산이 발생된다는 건 산은 이렇게 어떤 물체, 어떤 금속 이런 거를 약간 녹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점점 얇아져요, 배관이. 그러면서 구멍이 생기게 되고 이쪽으로 냉매가 누설이 되게 됩니다. 자, 이런 현상들이 생겨요. 그래서 냉동기에는 수분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여기서 오일 포밍 현상 이거 하고 동부착 현상 요거 두 개는 특히 더 외워주시고, 물론 세 개 다 외워주시면 좋아요. 특히 오일 포밍 현상 같은 경우는 좀 잘 나와요. 그래서 그거 외워주시면 되고, 다음 냉매 누설 검사 나오는데요. 자, 냉매 누설 검사 같은 경우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이제 냄새가 나기 때문에 악취로도 발견을 할 수 있고요. 자, 붉은 리트머스 시험지가 청색으로 변한다 되어 있습니다. 자, 용지
있는데 그냥 암모니아에 갖다 대면 색깔이 청색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페놀프탈레인지가 적색으로 변한다. 요건 이제 적색으로 변하는 거고, 유황초에서 백색 연기가 발생한다. 유황으로 만든 초에 불을 붙이고 암모니아에 갖다 대면 백색 연기가 많이 발생이 된다는 거고요. 자, 네슬러시 약을 묻혀서, 자, 소량 누설 시에는 이 약이 황색으로 변하고 누설량이 많게 되면 자색으로 변하는 걸로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프레온 같은 경우는 비눗물 검사. 뭐 예를 들어서 저희 왜 가스 같은 거 살 때 거품 묻혀가지고 가스 새는 거 발견하잖아요. 네,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비눗물 검사가. 자, 헬라이드 토치 같은 경우는 그냥 불 붙이는 겁니다. 간단하게. 자, 이렇게 가스통이 있으면요, 길게 그냥 호수가 나와 있고요, 여기서 불이 막 나와요, 불꽃이. 그럼 이 불을 그냥 냉매 배관 아무데나 막 갖다 대보는 거예요, 아무데나. 그랬을 때 그 불이 청색이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원래 불 자체가 그냥 청색이란 소리죠. 근데 냉매가 조금 세게 되면 여기서 약간 녹색 불빛이 보입니다. 불색이 녹색으로 변하고, 다량일 경우엔 적색. 과다하게 냉매가 누설이 되면 당연히 바람이 세기 때문에 불이 꺼지겠죠. 근데 과대량일 때는 그냥 소리로도 충분히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3번, 할로겐 전자 누설 탐지기 사용. 뭐 탐지기 같은 경우 종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탐지기 손잡이 있고 길게 하고, 요 끝에 센서가 달려 있습니다. 이 센서를 그냥 냉매 누설 부위에다 갖다 대면 여기서 뭔가 불이 켜지면서 막 삐삐삐삐 하고 소리가 나요. 자, 다음은 교재 52페이지의 브라인입니다. 자, 브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구비 조건 보시면은 1번에 비열이 클 것 돼 있습니다. 자, 일단 비열이 크면 안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브라인은 이제 온도를 떨어뜨려 줘야 되잖아요, 냉동기가. 근데 비열이 커버리면 그 온도를 떨어뜨리기가 힘들어져요. 근데 자, 이렇게 냉동 창고가 있고요. 자, 냉동기에서는 이렇게 증발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냉매는 지그재그로 당연히 코일을 통과해서 갈 거고, 브라인 같은 경우는 동체로 들어와서 동체로 나가서 창고로 들어가겠죠. 물론 여기서 온도를 떨어뜨리기가 힘들 거예요, 비열이 크게 되면. 근데 비열이 커야 실제로 창고로 들어가서 창고 온도를 떨어뜨리는데 더 도움이 되겠죠. 따라서 브라인은 비열이 커야 됩니다. 그리고 전열이 양호할 것, 당연히 이제 열 전달을 잘 해줘야 되고요. 3번, 점도가 낮아야 당연히 끈적끈적하지 않으니까 순환하는데 더 좋겠죠, 유리하고요. 비중이 낮을 것, 무게는 당연히 가벼울수록 좋고요. 자, 5번 공점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공점점은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 밑에 6번에 응고점이 낮을 것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응고점이랑 사실 비슷해요. 공정점은 어느 점을 얘기해요. 빙점이랑 거의 같은 얘기인데, 단 공점점과 빙점의 차이점은, 자, 빙점, 어느 점, 응고점, 이거는 그냥 한 가지 물질에 대한 어떤 어느 점을 얘기한다 그러면, 이 공점점은 두 가지 이상의 어떤 물질이 혼합되었을 때 그 혼합된 용해한 어떤 물질의 최저 동결 온도를 뜻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점이랑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점점, 어떤 물질과 혼합이 되었을 때 최저 동결 온도가 낮을수록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응고점이 낮을 것 자체에, 브라인 자체에 어느 점도 낮으면 좋다는 거겠죠. 그리고 7번 부식성이 없을 것, 당연히 어떤 금속이나 배관의 어떤 재질 같은 걸 부식시키면 안 되니까요. 그 다음에 가격이 저렴하고 구입이 용이할 것, 요거 당연한 거고요. 누설 시 제품에 손상이 없을 것, 요것도 당연합니다. 그리고 10번에 pH라는 게 나오는데요. 요거는 산을 뜻하고요. 자, 7.5에서 8.2 수치로 유지를 해야 되는데, 요거는 특히 외워주셔야 돼요. 문제에 잘 나옵니다. 중요하고요. 문제에서 좀 자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다음 무기질 브라인이 나오는데요. 무기질 브라인 같은 경우는 염화나트륨,
염화 마그네슘. 자, 염화 칼슘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자, 화학기호로 보면 염화 나트륨은 NaCl, 염화 마그네슘은 MgCl, 칼슘은 CaCl, 2, 여기도 2 이렇게 붙네요. 자, 요 화학기호가 있는데요. 자, 염화 나트륨, 염화 마그네슘, 염화 칼슘입니다. 이렇게 화학기호가 있는데, 자, 앞글자만 따서 요거는 나, 마, 카라고 외워주시면 돼요. 나마카. 이게 뭐냐? 자, 부식력 높은 순서 염화 나트륨, 염화 마그네슘, 염화 칼슘입니다. 그리고 공정점 높은 순서 염화 나트륨, 염화 마그네슘, 염화 칼슘입니다. 자, 뭐든지 염화 나트륨이 높아요. 그래서 이 순서 하나 외워주시면 3개 비교하는 문제에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외워주시면 좋고요. 특징은 대충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재 53페이지 맨 위에 이제 부식력 순서 나와 있는데요. 나마카 이렇게 순서대로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53페이지 2번에 자, 유기질 브라인이 나옵니다. 자, 유기질 브라인에는 자, 에틸 알코올 그리고 에틸렌 글리콜 다음 프로필렌 글리콜 자, 요렇게 있습니다. 자, 유기질 브라인에서 외워야 될 건요. 그냥 이 3가지 종류를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내용은 문제에서 나온 걸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뭐 추가로 당연히 외워주시면 좋긴 좋은데 문제는 연습 문제에서 보시겠지만 뭐 무기질 브라인이 아닌 것은 또는 뭐 유기질 브라인인 것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요 3개와 뭔가 하나 유기질 브라인에서 하나를 섞어서 이제 답을 맞추는 그런 식의 문제들이 좀 나와요. 그래서 종류는 필히 외워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3번에 브라인의 금속 부식 방지법 나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로 공기와 접촉하지 않도록 한다. 그 다음에 pH를 7.5에서 8.2 정도로 유지한다. 방식 아연을 부착한 철판 사용. 자, 방식 아연이라는 거는 이제 부식 같은 게 덜 되게 뭔가 코팅을 하는 거고요. 이제 방청 약품 사용도 있습니다. 4번에. 자, 염화 칼슘 같은 경우는 내용대로 브라인 1리터당 중크롬산소다 1.6g을 용해시키고 중크롬산소다 100g당 가성소다 27g을 첨가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염화나트륨은 이제 중크롬산소다 3.2g을 용해하고 중크롬산소다 100g당 가성소다 27g을 첨가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방청 약품 사용하는 거 요거 용량 특히 잘 외워주셔야 돼요. 요것도 문제에 나옵니다. 특히 헷갈릴 수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필히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브라인의 금속 부식 방지법 요거는 다 외워주시는 게 좋아요. 문제에서도 자주 나오는 거 봤습니다. 자, 이제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요. 자, 5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문제, 냉매 구비 조건으로 틀린 것은 되어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임계 온도는 높은 게 좋았죠. 임계 온도가 높을수록 사용할 수 있는 온도의 범위가 넓었습니다. 그리고 응고점은 낮아야 한다. 자, 응고점이 낮아야 응축을 더 잘합니다. 그 다음에 2번 증발 잡열과 기체의 비열은 작아야 한다. 자, 증발 잡열은 높아야 됐죠. 그래서 답은 일단 2번이 되겠고요. 3번 절연 내력 커야 하고 장치를 침식시키지 않아야 하고 4번 점도와 표면 장력은 작아야 한다. 이거 맞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헬라이드 토치는 프레온계 냉매의 누설 검지기이다. 누설 시 식별 방법은 자, 헬라이드 토치나가 불을 붙였을 때 냉매의 색깔 녹색 또는 적색 그렇게 색깔로 구분을 하는 거였죠. 그래서 답은 4번 불꽃의 색깔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는 암모니아 냉매의 특성이 아닌 것은 하고 되어 있는데요. 자, 1번. 수분을 함유한 암모니아는 구리와 그 합금을 부식시킨다. 요거 맞는 말이고요. 2번. 대규모 냉동장치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요거는 교재에 나와 있진 않지만 암모니아 냉동기 같은 경우는 대규모 냉동장치에 널리 사용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사용은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3번. 물과 윤활유에 잘 용해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물에는 잘 용해되지만 윤활유와는 용해되지 않습니다. 암모니아는 물과 용해는 잘 돼요. 근데 분명히 특징에서 윤활유랑은 용해가 잘 안 된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되겠고요. 이제 4번은 맞는 말 되겠고, 자, 다음 문제. 브라인의 구비 조건으로 틀린 것을 찾는 겁니다. 자, 1번. 브라인은 일단 비열이 커야 됩니다. 그리고 동결 온도 당연히 어느 점은 낮을수록 좋고요. 2번 불연성 그리고 불활성 당연히 불과 관련해서 강하면 좋은 거고요. 3번 열 전도율이 클 것. 열을 잘 전달해주면 당연히 좋은 거고요. 4번 점성이 클 것. 자, 점성이라는 건 끈적끈적한 거니까 작으면 작을수록 순환하는 데 더 좋죠. 그래서 점성은 작은 게 좋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그리고 다음 문제. 자, 무기질 브라인 중에 동결점이 제일 낮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높은 순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나마카. 따라서 제일 낮은 건 염화칼슘이 되겠네요. 염화칼슘은 CaCl2. 그래서 답은 1번. CaCl2 염화칼슘이 되겠습니다. 자, 교재 55페이지 보시면 다음 중 무기질 브라인이 아닌 것은 하고 나와 있습니다. 자, 무기질 브라인 같은 경우는 염화나트륨, 염화마그네슘, 염화칼슘 이렇게 염화라는 글자가 붙죠. 자, 여기서 1번, 2번, 3번 염화 붙는데 4번 에틸렌글리콜 염화 안 붙었습니다. 유기질이에요. 따라서 답은 4번. 자, 다음 문제. 브라인 냉각 장치에서 브라인의 부식 방지 처리법이 아닌 것은 하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에 공기와 접촉시키는 순항 방식을 채택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분명히 부식 방지법에서 공기와 접촉시키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1번이 일단 정답이 되겠네요. 자, 2번에 브라인 pH 산을 7.5에서 8.2 정도로 유지 맞았죠? 그 다음에 CaCl2 염화칼슘 방청제, 그 다음에 염화나트륨 방청제 첨가하는 거 있었죠? 그래서 답은 1번 되겠고요. 자,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는 이제 냉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는 건데요. 일단 응고점은 낮은 게 좋습니다. 그래서 1번은 답이 아니고요. 자, 2번 증발열과 열 전도율이 클 것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증발열은 말 그대로 증발할 때 열이기 때문에 증발 잡열을 뜻해요.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열 전도율, 열을 이렇게 전해줄 수 있는 거 당연히 높으면 좋죠. 열 교환이 그만큼 잘 되는 거기 때문에 2번도 맞는 말. 그래서 2번도 답이 아니고요. 자, 이제 3번과 4번이 헷갈려요. 근데 여기서 3번 같은 경우는 R500이라는 게 R12와 R152를 합한 공비 혼합 냉매라 한다 라고 돼 있는데, 자, 500번대가 공비 혼합 냉매라는 건 알겠지만 R12와 R152를 혼합한 냉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헷갈려요. 외우기도 사실 어렵죠. 500번대에서 뭘 외워야 되는지도 몰랐었고. 자, 근데 여기서 4번 같은 경우 R21은 화학식으로 CHCl2F이고 CClF2-CClF2는 R113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제가 아까 대파라고 외우라고 했죠. 파는 F 발음. 따라서 CHF가 되는 건데, 자, R-CHF가 냉매 번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1, 플러스 1, 얘는 그대로 써주면 된다고 했는데요. 자, 21 한번 보겠습니다. 자, R21. 자, 지금 C, H, C, L2, F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21이래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C 하나죠. 0 맞습니다. 0 맞고요. 100의 자리. 자, H 같은 경우는 하나예요. 하나인데
플러스 1을 해야 되니까 2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F1 네, 그대로 써주는 거 1 맞아요. R21은 CHCl2F 맞습니다. 염소는 중요하지 않아요. 냉매 표기는 요 세 개로 일단 구분을 합니다. 자, 그 다음 R 1, 3이 나왔는데요. 자, CClF 2 다시 CClF 2 라고 돼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C 하나, 두 개 있습니다. C가. 자, 두 개인데 하나를 빼야 돼요. 그러면 1 맞습니다. 그쵸? 다음 H. 네, H가 없네요. H가 없어요. 근데 플러스 1을 해야 되죠. 그래서 1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F를 한번 보겠습니다. F 같은 경우는 여기 F2이 있기 때문에 F는 4가 되겠죠. 근데 F는 그대로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얘가 4가 돼야 되는데 3이 됐어요. 그쵸? 따라서 이 화학식은 R 1, 1, 4 냉매의 화학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답은 당연히 4번 틀리겠네요. 그러니까 3번은 사실 외울 필요도 없었죠. 4번에서 이렇게 냉매 번호만 부여해보면 답이 4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셔도 돼요. 자, 일단 냉매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듣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